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로터리 추첨식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참을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잠깐 눈으로 훑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의 아쉬운 결과를 통해서 이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쿠퍼 플래그가 랩터스를 갔다면 미국과 캐나다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될 수 있었지만 이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요. 텍사스주는 예전부터 공화당의 텃밭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1픽과 2픽 모두 텍사스의 팀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캐나다가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화해의 손길을 조금 내밀었다면 이것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LA와 사무국의 커넥션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011년 크리스 폴을 LA 클리퍼스에 보내며 2012년 그 다음 해 드래프트 1픽을 받았던 펠리컨스, 또 2019년에는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로 또 한 번의 1픽을 받았던 펠리컨스였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돈치치를 LA에 보내면서 1픽을 얻은 댈러스, 역사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진지하게 믿고 다른 데 가서 여기서 그러더라 라고 하시면 진짜 곤란하니까 여기서만 웃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순간 못된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스카티 반즈를 만약에 레이커스에 보냈다면 우리도 1픽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진실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댈러스 매버릭스 1.8%에 불과했던 확률을 뚫고 1픽을 따냈는데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낮은 확률의 1픽 당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픽에서 이 이변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픽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이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가져가는 이변을 낳았었는데요. 스퍼스 탑4가 될 확률 역시 랩터스보다 낮았던 29.6%에 불과했습니다.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호크스로부터 받은 픽도 있기 때문에 2픽과 14픽, 즉 2개의 로터리 픽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3픽 역시 소소하지만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필라델피아 76서스가 3픽을 받으면서 7픽 이후가 되었더라면 오클라호마 시티로 넘어갔을 픽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렇게 행운이 있었다면 불운 역시 있었는데요. 전체 꼴찌였던 유타 재즈 5픽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5픽이면 높은 순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꼴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픽이 5픽입니다. 또한 전체 29위였던 워싱턴 역시 덩달아 6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요. 엔비드를 다시 밀어주려고 사무국이 좀 푸시를 하지 않았나. 네, 절대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랩터스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킹 레이스에서 7위였던 랩터스 예상 순번보다 조금 아래인 9픽이라는 아쉬운 순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아쉽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보다 더 힘든 친구들, 유타, 워싱턴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상 1번부터 3번 픽까지가 굉장한 이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기존 탱킹 레이스의 팀들은 낮은 픽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서부 컨퍼런스에 있는 두 팀보다는 같은 디비전이자 엔비드로 묘하게 악연이 많은 필라델피아의 3픽이 좀 더 기분이 불쾌합니다. 어쨌거나 랩터스가 7번이 아닌 9번 픽을 받게 되면서 이 드래프트 전략도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선수를 9번 픽이라면 앞순번에서 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카만 말루아치의 경우 9번 픽까지 남을까 남지 않을까 솔직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을 지켜보며 플랜 B, C를 가동하되 패닉 무브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신 픽을 하기에는 9픽은 조금 높은 순번이기 때문에 남은 선수 중에 가장 재능이 좋은 선수를 뽑는 것이 정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랩터스 9와의 인연이 아주 좋습니다. 역사상 랩터스가 9픽을 받은 적은 3번 있었고 3번 모두 대박을 터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1997년 9픽 트레이시 맥브레이디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한 시대를 풍미한 명예의 전당 헌액자죠. 다만 랩터스에서는 이 기량이 만개하기 전인 루키 시즌 3년을 뛰는 데 불과했습니다.
뭐 어쨌든 첫 스타트부터 명예의 전당 선액자라니 얼마나 이 랩터스와 구와의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마드로잔입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랩터스 프랜차이즈 최고의 스타 중 하나죠. 아마 2009년 9픽, 9가 두 번이나 들어가서 더 럭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픽인데요. 2019년 9픽입니다. 야코 퍼틀 선수입니다. 현재 랩터스의 골밑을 책임지고 있는 든든한 야코 퍼틀,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 중인 선수입니다. 2025년 9픽, 9년 만에 받은 9픽이라서 이번에도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까지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미래를 향해 봐야겠죠. 그래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매체별로 좀 상이하게 다릅니다. 야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카만 말루아치, 그리고 드래프트 단넷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포인트 가드 놀란 트라오레, ESPN은 CMB, 포워드와 센터를 겸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텐카트론에는 데릭 퀸을 예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일관성 있게 랩터스는 센터를 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이 드래프트 관련해서 랩터스가 한 번호 차이로 1픽과 2픽을 두 번이나 놓쳤다는 쓰라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끝난 마당에 아무 의미 없지만 그래도 속이 쓰린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밀워키 벅스, 이번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허무하게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첫 우승 이후 계속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밀워키 벅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이적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야니스의 이적설이 나올 때마다 유지리와 아데토쿤보의 끈끈한 인연 때문인지 항상 행선지로서 토론토 랩터스가 점쳐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입니다. 이렇게 픽 순위가 정해지면서 더욱더 랩터스의 예상 드래프트 후보군들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선수들에 대한 개별 분석과 컴패리슨과 장단점 열거 등 심층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랩터스 톡을 연재하면서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요. 랩터스 톡이라는 이름으로 심층 분석도 좋지만 가벼운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은퇴 선수들의 근황이라던가 심심풀이로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하는 컨셉 놀이 같은 걸 하면서 좀 더 많이 노출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 깊은 자료를 만들자니 뉴스가 많이 안 쌓이면 뉴스거리가 없어서 부담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쇼폼의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좀 짧게 자주자주 만나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